일본이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한국을 대놓고 무시하던 일본에 결국 한국이 소름 돋는 보복을 하기 시작한 건데요. 실제 눈에 보이는 결과로 드러나자 충격에 빠진 일본인들은 경악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에 한국 법원의 재산 목록 제출 명령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일본 정부의 한국 내 보유 재산 목록을 내년 3월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가토 관방장관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국제법과 한일 양국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고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이런 자세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일본으로서는 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계속 강하게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고 배춘희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1월 8일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일본은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아예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고 1심 판결 이후 항소하지도 않아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패소하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위안부 피해자들은 손해배상금을 강제 추심으로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지난 4월 신청했습니다. 재산 명실한 강제 집행을 위해 압류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재산 명시 기일이 정해지면 강제 집행 대상이 되는 목록을 제출하고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안부 소송의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일본 정부가 이번 명령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이 생각지도 못한 태도로 나오자 일본도 그에 맞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의 상황은 전혀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혀를 잘못 놀린 덕에 한국 시장에서 아예 철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인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영진의 혐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일본 화장품 회사 DHC의 철수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DHC의 혐한 발언이 최근 발언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혐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본 기업들에 대한 분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DHC는 지난 2002년 4월 한국 법인을 세우고 한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딥클렌징 오일이 히트하면서 DHC 코리아는 한때 연 1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는 등 전성기를 누렸으며 2017년에는 주요 헬스와 뷰티 스토어 어워즈에서 수상하는 등 매출액 99억 4,300만 원, 당기순이익 2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수년간 높은 수익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요. 그러나 경영진에 잇따른 혐한 발언과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퇴출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DHC는 지속적으로 한국계 일본인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공분을 사왔습니다. 요시다 요시아키 DHC 회장은 2016년부터 홈페이지 등의 제1한국인과 조선인은 모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막말을 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1월에도 경쟁사인 산토리를 겨냥해 광고 모델이 모두 한국계다. 그러니 존토리라고 야유당한다. 우리 DHC는 모든 것이 순수한 일본인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존토리는 한국계를 멸시하는 표현인 존의 산토리에 토리를 섞은 것입니다. 특히 존은 조센진과 같은 뜻으로 일본 내에서 은어로 사용됩니다. 이 밖에도 일본 DHC 자회사인 DHC 텔레비전은 한국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일자 한국은 원래 바로 뜨거워지고 바로 식는 나라라는 혐한 발언이 담긴 유튜브 콘텐츠를 내보냈습니다. 당시 한국법인 DHC 코리아는 DHC 텔레비전 출연진의 모든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은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으나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K-뷰티가 인기를 끌면서 DHC의 국내 브랜드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DHC도 더 이상 한국 시장에 의미를 두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사람으로서도 한 기업으로서도 도를 넘은 혐한 발언으로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지속해온 DHC는 철퇴를 맞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조약협정 국제법도 지킬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얼른 경제 제재하고 단행해서 미래 영겁, 사귀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한일협정에서 일본이 내놓은 금과 반도에 남긴 재산을 현재의 환율로 반환해 주십시오. 보통 국가가 국가를 호소하는 경우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호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의 사법부가 다른 나라의 정부에 대해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고 말하니 일본의 주권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노예 국가인가?
자존자위의 보완으로 일본은 한국에 전쟁을 걸어도 국제사회는 북중 이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무력 전쟁은 싫고 헌법상 묶여있어서 무리지만 경제전쟁이라면 헌법상 묶여있지 않다. 당장이라도 경제 제재해야 한다. 한국에 사는 원고는 한국재판소에서 일본 정부를 고소할 수 없으며 국제법상 황당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당연히 일본 정부는 무시해도 좋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세계의 법적 질서에 대해 가르쳐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평생 법의 질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내버려두는 것은 일본이 룰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처치를 적절히 할 수 없다고 나타내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일본 정부는 무시할 것이기 때문에 명령을 위반했다고 해서 한시라도 빨리 페널티를 부과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진행되어 일본 정부가 대응하지 않아도 머리가 이상하지 않아 즉시 외무대신을 경질하고 외국인의 입관법을 엄밀히 적용하여 국내에서 부당하게 수익하고 있는 외국인을 모든 나라 동등한 대우로 하고 특별한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나라는 없을 거야. 일본 정부는 한국의 재판소 명령에 응할 리가 없다. 제3국제법에 준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원은 국제사회에서 피난을 가야 할 행위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본 정부는 어른이라면 알겠지만 입으로 말해서 모르는 것 같으면 아이를 예의범절을 가르칠 수 있도록 태도로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국가적으로 해결되었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가 있음을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한다. 상대하지 않고 무시가 제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일본이 모독되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법이 일본, 나아가서는 여러 나라에서도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한국 정부는 좀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충분히 한국 법원도 똥대도 없네요. 일본의 무대응을 전 세계에 일러바치면서 외교하지 않는 것은 이웃나라가 자신의 비상식성을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세계로 확산시킬 수 없기 때문일까요? 일본 정부는 되도록이면 원만하게 끝내고 싶은데 이렇게 부추긴다면 한일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뿐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결단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주세요. 세상의 모든 소식을 담은 오린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